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관리계획과 도로계획선입니다. 질문: 지목이 대인 대지의 가운데로 뒷집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대지에 건축 신고를 신청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서 이 통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그 진입로를 확보해야 할 너비 기준과 뒷집으로 연결되는 기존 통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각각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대지의 가운데로 뒷집 통로가 있다면 이 통로가 개설된 경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로 확인해 보니 이 통로는 지적도에는 없지만 뒷집으로 출입하는 사실상 통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 토지이므로 이 통로를 폐쇄할 수 있거나 뒷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내 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통로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뒷대지와 내 대지는 원래 한 사람 소유였는데 내가 앞 토지를 인수할 때에, 지목이 대인 앞 토지를 인수할 때에 이 통행로가 있다는 걸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뒷대지의 진입로를 막을 권리가 없고, 다만 현재 통로가 내 토지 이용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 통로 위치를 변경할 권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일한 통로이면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대지에 있는 그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의 도로가 내 토지의 이용에 피해가 크다면 그 통행로를 좀 옮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리는 소유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 대지가 뒷집 통로 때문에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이 분할된 양쪽의 대지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양쪽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실상 통로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통로를 없앨 수 없다면 양쪽을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통로 개설 경위에 따른 도로 위치 변경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므로 그 성장관리 방안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갈라진 내 대지의 어느 한쪽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곳은 2016년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돼서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이므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침에 따라 이 통로의 너비를 6m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 신고 등으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초 개발을 할 때 오른쪽에 8m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50평 정도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건 기본이 4m이고 또 뭐 조례 기준에 부입한 건축물 및 규모에 맞는 도로 폭은 좀 더 클 수도 있지만 기본이 4m이고 최초 개발은 4m를 하지만 그때 자동적으로 6m 계획선이 부여된다라고 이렇게 성장관리 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 지침과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면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침 제3조 사항에 있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 안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그런 도면들을 봐야 하고, 성장관리 방안 지침 및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 방안에 있는 지침과 도면을 봐야 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도로계획선의 제한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는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로계획선이 내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자체에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침에 있는 도로계획선이란 현황 도로와 대지 사이를 도로로 조성해야 하는 계획선을 말하고, 도로계획선으로 정한 폭은 도로 표면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부록 등으로 다진 포장폭을 말합니다. 이건 성장관리방안 지침 제4조 1항 7호에 있는 내용이죠. 도로계획선은 4조 1항 7호. 그러므로 만약 이 통로가 이 지침의 현황 도로라면, 그러니까 이 통로가 이 지침에 그려진 현황 도로의 너비 기준이 도로계획선으로 정해진 거라면, 중심선에서, 그 현황도로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의 폭만큼, 6m라고 하면 3m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 지침 6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선은 법정도로에 연결된 현황도로, 마을도로의 현재 너비가 3m일 때에는 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3m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3m를 필수적으로 띄워야 하고 그 다음부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법정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현황도로이므로 6m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지자체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자, 도로계획선의 계획도는 오른쪽에 법정도로가 있고, 그 법정도로에서 도시계획선 6m인데 현황도로가, 현재 마을도로가 3m일 때는 양쪽에서 위에 A 필지, 밑에 B 필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각각 1.5m씩 후퇴해서 전체를 6m로 만들 의무가 양쪽 A와 B 소유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선이 법정도로에서부터 이어져 있지만, 이곳은 법정도로에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도로계획선이 부여되지 않은 현황도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가 질문하는 현황도로가 도로계획선이 부여되어 있는 현황도로라면 6m를 만들기 위해서 띄어야 할 것이고, 도로계획선이 부여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로폭을 개설하여야 하나, 대지 규모 2,50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개발 및 주택, 이때 주택은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단지 내 도로 폭은 6m로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설된 도로는 추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초 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3m씩 도로 계획선이 계획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침 6조 사항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랫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이 개설된 법정도로이고, 그 법정도로를 따라서 위로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도로를 만들어 가는데, 이 도로의 너비가 6m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2,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고, 평지 개발에서는 6m가 이제 의무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후퇴한 공간은, 그러니까 1.5m씩 후퇴한 공간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이유는 도로가 부족하면 난개발이 될까봐 만든 규정이므로, 추후 이 통로를 이용해서 중대형 개발을 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지금 후퇴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선이 부여되지 않은 현황 도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로 계획선이 부여된 곳이냐 안 된 곳이냐 구분하고,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대지를 측량해 보니 일부분이 마을 안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도로계획선과 다른 질문입니다. 내 대지를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그 뒷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말고 그 전면에 마을길, 이 마을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대지가. 그래서 작년에 수도공사를 하는 시행자에게 내 토지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포장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시행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포장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내 토지이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포장 부분을 마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 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현황 도로는 통행 권한이 있는 주민이라면 소유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행 권한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대법원 판례 법리 등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취득할 때부터 이미 도로가 있던 것을 알았던 것이고 어차피 뒷집의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돼서 막는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현황 도로는 성장관리방안 도면에 도로계획선이 지정된 곳도 있고, 도로계획선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 주택을 짓는 경우 조례에 따라 도로폭이 결정되므로 3m 이상이면 될 수는 있으나 추가 개발은 6m가 자동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대주규모 2,500평 이상의 산지 개발 및 주택의 진입로는 6m 확보 의무가 있고요. 그림을 보면 추가 개발 시 도로계획선은 적용을 해가지고 오른쪽 3m의 도로가 위에서 아래로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1,500제곱미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4m로 만들었는데, 그 옆에다가 2,400제곱미터를 할 때는 자동으로 6m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또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렇게 개설을 하게 되면 또 성장관리 방안이 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 취락지구 내의 도로의 최소폭은 4m로 완화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침 제6조 사항 4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법정 도로에서 자연 취락지구로 연결되는 초입이므로 현재 취락지구는 아니지만 취락지구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편입될 수 있는 곳이라면 4m로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난개발이 예상되지 않는 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 6조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은 그 현황 도로가 4m에서 6m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그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축선이 지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거래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